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단 몇 분 만에 현재 모든 암호화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행 계좌, 국가 기밀, 핵 발사 코드까지 전부 유리창처럼 투명해지는 겁니다.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이 기계를 먼저 손에 넣기 위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승자가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갖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AI가 판을 뒤흔들었다면 양자 컴퓨터는 그 판 자체를 불태워버립니다. 반도체 패권 다음에 올 진짜 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쟁의 진짜 판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미국은 앞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따라잡혔을까요? 한국은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고 어느 살아남아야 합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 질서와 그 안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이진수, 즉 0 아니면 1로만 처리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 컴퓨터가 미로를 찾을 때 한 갈림길씩 차례로 확인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모든 길을 동시에 달립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이 걸릴 계산을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가장 먼저 충돌하는 영역이 암호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터넷 보안의 근간을 이루는 RSA 암호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무한대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전제를 산산조각냅니다. 미국은 이 위협을 10년 전부터 국가 안보 문제로 분류했습니다. 2022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양자 공격을 버텨낼 새로운 암호 표준에 적용할 알고리즘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양자 해킹의 시대가 온다고 공식 경고한 것이며 최종 표준은 2024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 표준을 만드는 것과 전 세계 모든 시스템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 결제망, 군사통신, 전력망, 병원 시스템, 이 모든 곳의 암호를 동시에 바꾸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IBM은 2023년 1121 큐비트짜리 양자 프로세서 콘도르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2024년 말 오류 수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윌로우 칩을 발표하며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 걸릴 계산을 5분 이내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만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 숫자와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스템 사이에는 아직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큐비트 수가 많아도 오류율이 높으면 실용적인 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간극을 양자 우위와 양자 실용화 사이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선두주자들은 정상이 보이는 능선까지는 올랐지만 정상 바로 아래 깎아지른 절벽 구간에서 모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 절벽을 먼저 넘는 나라가 다음 50년의 패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중국의 양자 전략은 미국과 결이 다릅니다. 미국이 민간 기업 주도로 속도를 높이는 동안 중국은 국가가 직접 판을 짠 겁니다. 중국은 안우이성 허페이에 국가 양자정보과학실험실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정책 분석 기관들은 중국 정부의 양자 분야 공공투자 총액을 약 1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세부 예산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양자 기술을 반도체처럼 절대 외부에 의존해선 안 되는 핵심 전략 기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분야가 양자통신입니다. 중국은 2016년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위성 묵자호를 발사했습니다. 묵자호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채널을 위성과 지상 사이에 구현했습니다. 양자 얽힘이란 투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쪽도 즉각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신에 적용하면 누군가 중간에서 신호를 가로채는 순간 신호 자체가 파괴되어 도청 시도가 즉시 탐지됩니다. 마치 봉인된 편지를 뜯는 순간 편지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양자 통신에 집중하는 이유가 단순히 방어 때문만은 아닙니다. 양자 암호 통신망을 먼저 구축한 나라는 미래에 다른 나라들이 이 망에 접속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인프라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 대부분이 미국 기업 서버를 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양자 통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를 먼저 깐 쪽이 규칙을 씁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상하이를 잇는 2000km 이상의 양자 암호 지상 네트워크도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중국 주요 은행과 전력망, 군사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망을 1대1로 참여국들로 서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의 AI 발전을 막으려 한 것처럼 양자 분야에서도 같은 전략이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 분야는 구조가 다릅니다. 반도체는 TSMC와 ASML 같은 특정 기업과 장비에 공급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핵심 소재인 초전도체, 이온 트랩, 광자칩은 아직 표준화된 공급망 자체가 없습니다. 즉, 중국을 막을 병목 지점이 아직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제3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양자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으로 10년에 걸쳐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EU의 전략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양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냉전 시대 핵 경쟁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냉전 때 핵기술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독점한 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자 경쟁은 시작부터 미국, 중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이 동시에 뛰어든 다극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이 어떤 산업을 먼저 뒤흔들까요?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보안 인프라가 현재의 암호체계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지금 수집, 나중에 해독 전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란 지금 당장 해독은 못해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뒀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한꺼번에 해독한다는 접근입니다. 마치 지금은 자물쇠를 못 닫도 금고째, 통째로 훔쳐다 보관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충격 영역은 신약 개발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분자 단위의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일반 컴퓨터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0년에서 15년, 수조 원을 쏟아붓는 현실에서 이 시간과 비용을 수분의 1로 줄이는 것이 이론상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신약 개발 가속화의 이익이 기술을 가진 나라에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로 개발한 신약의 특허권과 생산 기술이 어느 나라 기업에 귀속되느냐, 이것이 미래의 의료산업 판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물류에너지 최적화입니다. 수천 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항공편 배치, 전력망 운영, 물류 루트 설계, 이 모두가 양자 컴퓨팅으로 극적으로 효율화됩니다. 아마존, 에어버스, 폭스바겐이 이미 양자 최적화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은 2023년 국가 양자 전략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합산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자 컴퓨터의 필수적인 극저온 메모리와 초전도 인터페이스 소재 개발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봅시다. 미국은 민간 기업 주도의 하드웨어 경쟁에서 앞서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신 인프라와 실용화 속도에서 맹추격 중입니다. EU와 영국, 일본, 캐나다는 미중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제3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승자는 하드웨어 성능 숫자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양자 실용화 계곡을 가장 먼저 넘어 실제 산업과 안보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대 초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지션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투자 규모와 인력 기반 모두 미국, 중국, EU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위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과 극저온 소자 패키징 능력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에서만 작동하는데 이 극저온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후공정과 직결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HBM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에서 쌓은 역량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틈새 공략, 이것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를 처음부터 독자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자원과 시간의 관점에서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 진입하는 겁니다. 이미 IDM의 양자 네트워크, IBM 퀀텀 네트워크에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 중입니다. 구글의 양자 AI 프로그램에도 한국 연구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위치를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양자 관련 기업이나 섹터에 대한 직접적인 매수 매도 판단은 전문 금융 자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자 컴퓨팅이 2030년대 이후 전 산업 구조를 바꿀 구조적 변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오늘 소개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실제 투자 흐름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양자 컴퓨터 패권 경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AI가 몰고 온 파도가 채 가시기도 전에 더 깊고 더 큰 파도가 수평선 너머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의 이름이 양자 컴퓨팅이고 지금 우리는 그 파도의 첫 물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다 깨버리면 지금 내가 쓰는 암호 앞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갑 보안이 RSA 기반 암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는 순간 지금의 암호화폐 지갑 체계는 이론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미 양자 내성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환에 걸리는 시간과 그 공백을 노리는 세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양자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짚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기술로 공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가 이미 실용화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파헤칩니다.